어렵다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야만 돈이 모인다고 하죠. 그 이름 경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을 키우는 오전의 테크닉, 매주 수요일 경제를 쉽게 들려드리는 남자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많고 덕 많은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안녕하셨습니까? 예, 정 많고 덕 많은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렇게 바쁘시다면서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목소리 톤이 굉장히 그래. 약간 많이 거만했죠. 네, 바쁜 사람의 그런 톤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바쁜데도 예. 불구하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 때문에 많이 바빠요. 또 이거 준비하다 보면.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동키 네. 청취자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덕분에 도움 많이 받고 있다는 분들도 멘트 많으십니다. 좋았습니까, 방금 전에? 네. 예. 그건 나중에 저희 PD랑 얘기하시고. 자, 일단은 참 쉬운 경제 기다리시는 시간도 많으니까, 기다리시는 네. 분들도 많으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함께 해볼까요? 연금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주 화두가 국민연금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주디도 아마 연금을 여러 가지로 들고 있겠죠? 국민연금은 일단 들었고요. 네. 개인연금도 뭐 가지고 있겠죠? 많이는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근데 스타일이. 뭐 아무래도 프리랜서의 예. 삶이란 그 현생 사는 목이 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목이 좀 메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연금 때문에 많이 시끄럽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 확정을 난 건 아닌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라고 있어요. 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했다. 이런 설문조사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좀 엇갈려요. 그렇군요. 더 내고 더 받는다. 듣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그죠? 듣기에는 내가 더 내고 더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이제 줄여서 공론화위원회라고 할게요. 네.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서 공론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공론화위는 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면서 보험료는 지금 9% 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네네. 13%로 인상하는 제1안과 이게 소득 보장안이라고 하는 거죠. 소득 대체율은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을 좀 안정시키는 재정 안정안. 두 가지를 선택지로 제시를 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더 내고 더 받는다. 이게 1안이고 2안은 보험료만 올리고 더 받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응답자 492명 중에서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한 겁니다. 2안이 42.6%, 1안이 56%가 결과에 찬성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두 개의 안 가운데 더 내지만 더 받는 안, 요 1안이 네. 선택이 된 거네요. 그러면 네. 2안으로 했다면 연금 고갈 시기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뒤로 미뤄졌겠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민대표단이 이번에 선택한 최종안 1안은 미래 세대한테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고 가는 거잖아요. 연금 특위에 따르면 이 안이 채택될 경우에 현재 10살 이하인 아이들은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먼 미래긴 해요. 근데 이제 올 미래잖아요. 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럼요. 이게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35%보다 8%포인트가량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기성세대들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9%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결정돼서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 개체율 50% 안, 요게 시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가요? 그냥 받는 돈은 크게 늘리면서 내는 돈은 소폭 올리자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현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대로 가도 힘든데 이렇게 해버리면 더 힘들어요. 왜냐면요. 이 안대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금이 소진되는 게 2061년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당해 적자가 38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올해 그 10살 이하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내야 될 보험료가 아까 월소득의 35.6%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100만 원 벌면 35만 6천 원이 국민연금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내야 되겠죠. 세금들 또 돈 나가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예능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나만 아니면 네. 돼. 뭐 이런 얘기. 마치 근데 그런 것 이거는 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하네요. 소득의 그렇죠. 거의 절반을 국민연금에만 내야 될 판인데 이게 현 세대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 세대로 미룬다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였고요. 연금 개혁은 사실은 지금 불가피하잖아요. 현재 세대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이 심해요. 왜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왜 지금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물론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애초에 개혁안 도출을 여론에 맡기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론을 대표해야 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처음부터 이게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500명이 패널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정 과정을 보니까 지난 2월에 연금 개혁 관련 일반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 10,000명 중에 추려진 500명인 거예요. 국회 아까 이제 공론화위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 관계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당시 여론조사에서 소득 보장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244명과 재정 안정안을 선호한다고 답변한 172명 그리고 83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이 500명이고요. 수치만 놓고 보면 소득 보장에 대해서 내 소득을 보장해줘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보다 비율이 높다고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시작부터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평등하게 그 생각 자체가 열려 있는 사람들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이 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분들이었다라는. 뭐 확정은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바로 투표를 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교육 과정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하면 또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학습 전에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수기 토론 전, 수기 토론 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에 답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3주예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으니까 당초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에서 생각이 또 이 교육을 받고 이 과정을 지난 뒤에 바뀌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지적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이게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연금을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일인데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전문가들도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을 뭐 납부하거나 수급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선택지를 만들면서 개혁이라고는 이게 볼 수가 조금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안이 포함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수기와 학습 과정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와요. 왜냐하면 재정수지 전망지표를 대거 제외해버린 학습 자료가 시민들한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과정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지금 이제 끝난 뒤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잊고 그냥 당장에 우리 세대가 돈 더 낼 테니까 더 줘. 요거는 공감이 가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더 악화된 결과물을 주게 되고 돈을 소득의 거의 반가량을 이제 연금으로 내야 되고 이런 네. 상황. 그렇게 되면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부 당국 어떤 입장입니까? 정부는 공론화의 과정에서 의견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수는 적게 거치니까 나라 살림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거덜나게 생겼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신문 기사를 봐도. 그러다 보니까 더 그 받는 이 안 자체가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당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나 아니면 결정된 건 아니라고요. 이게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에 이제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를 받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여당과 야당 간의 논의를 진행하겠죠.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국회의원 선거 얼마 전에 했잖아요. 우리가 네. 총선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고요. 지금은 21대 국회예요. 국회가 임기가 종료가 5월 29일에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이 시기 안에 이게 지금 합의안이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도출하는 게 과연 쉽겠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회의론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국회인 21대가 아니라 새롭게 뽑힌 사람들, 뭐 우린 새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22대 국회로 공은 넘어가게 되는 건데
진통이 아마도 지속될 것 같아요. 여당이랑 야당이랑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동안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쨌든지 간에 새로 바뀐 국회에서는 그렇죠. 다시 넘어가는 처음부터 논의가 될 가능성도 높을 건데 이 안을 가지고 이제 뭐 치고받고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얼마나 오래 예. 갈까 이것도 걱정이네요. 자, 연금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제 1,400만 명, 뭐 1,700만 명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투자금들을 빼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이거 이유가 좀 사실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음. 그냥 매력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에선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고요. 지수가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기도 하는데요. 그게 지금 지표로 나오는 겁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이 예탁금 규모가 55조 4,754억 원인데 이렇게 하면 얼마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면 이달 초 대비해서 지금 한 7%가량 줄어든 거예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예탁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증시 대기 자금 성격으로 분류가 돼요. 한마디로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자금, 즉시 주식을 매입하려는 자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시 매입하려는 주식 자금이 줄어들었다.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예탁금 추이를 잠깐 조금만 더 볼게요. 네. 1월 1월 말에 50조 원을 밑돌았는데 이게 증시가 최근에 2,700선까지 올라가고 막 2,800선 간다 그랬거든요.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50조가 57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59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빠져내려가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예탁금이 늘어나고 주식시장 나쁘면 예탁금이 줄어들고 그렇다라는 거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 안 좋다라는 얘기네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최근에 주식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은 오르고 있긴 한데 이게 전에 한번 제가 이제 환율이나 연결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에요.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대치 중인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율이 높아요. 지금 뭐 1,400원 갔다가 지금 1,370원대거든요. 그래도 지금 달러가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얼마 전에 2,600선 아래로까지 떨어지면서 증시 예탁금이 별로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야 빼자 이렇게 하면서 4조 원가량 돈이 빠져내려온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왜 주식시장은 안 좋아져요? 예, 이거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중에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얼마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2% 적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넣으면은 기대 수익률은 2%고 거기서 이제 이자 소득세를 제외합니다. 15.4%를 떼야 돼요. 그럼 실제로 2%도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은 내가 빌릴 땐 3.5%인데 2%의 예금 금리면 한 3.5% 대출금리 나오거든요. 한 3.5% 정도면은 만만하죠, 좀. 근데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 돈을 빼가지고 3.5%로 내가 1년에 돈을 빌려갖고 주식시장을 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 게 이게 채권 금리랑 배당 수익이랑 여러 가지 기대 수익 모형이 있거든요. 요걸 보면은 주식시장으로 이 돈을 빼서 넣었을 때 예금 금리보다 혹은 대출 받아서 돈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는 그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주식시장에다 돈을 넣어갖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한마디로 위험성이 수반이 되지만 내가 이득을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니까 주식시장으로 한 번에 돈이 몰리게 돼요. 돈이 몰리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올라간다고 했죠, 가격이. 그래서 주식시장에 유동성이라는 게 풍부해지게 되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갖고 유동성 장세라는 신문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주디가 6% 준다 그래요.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6% 정도면. 괜찮죠. 적금만 보여줘. 그죠. 적금만 붙게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고위험을 원금 손실 보는 저기 가가지고 힘들어하고 내가 돈을 빌려서 가려고 하니까 대출 금리가 막 8% 나와요. 그러면 내가 8%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저기 가서 그럴 필요 있나? 고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지 않겠죠. 그러면 자금이 반대로 아까처럼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게 떨어져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기업들은 그냥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미래 가치에 투자라는 걸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돈을 빌려서 운용을 해요. 우리가 가계 경제를 사용할 때 마이너스 통장도 가끔 쓰고 집을 살 때 돈을 빌리는 것처럼 기업들도 돈을 융통해서 운영을 하게 돼요.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뭐 돈을 대출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증자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성장 기업일수록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빌리는 돈의 크기가 커져요. 채권도 발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돈을 많이 찍어냈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 그러면은 이자가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데 거기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우리 그렇죠. 이제 대출 받았을 때랑 똑같아요. 집에서 맞아요. 아파트 살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에서 그게 깎여나가는 거니까 영업이익은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 입장에선 좋을 게 없고 주가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되는 이런 기계적인 게 좀 있어요. 주식 시장이 왜 안 좋아졌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 그중에서 하나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요 이유 굉장히 잘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금들은 분명히 주식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은행에 고이 모셔두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돈 그렇죠. 어디로 가죠? 내가 투자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 돈을 어디다가 소위 말해서 굴릴까라는 거잖아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단기성 자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MMF가 있고요. 네. 종합자산관리계좌 뭐 이렇게 CMA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파킹형 통장이라 그래가지고 하루만 맡겨놓으면 돈 들여요라고 하는 뭐 저축은행 상품이나 일반은행 상품들 있잖아요. 네. 이게 단기 금융상품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돈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이렇게 지속이 되면 우선 단기로 불리려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움직여요. MMF, CMA, 파킹형 통장. 그래서 지난 18일 기준으로 CMA 잔고가 지난해 말보다 약 7조 원,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릴게요. 10% 정도가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네요. 네, CMA는 참고로 증권사가 고객에게서 예탁받은 자금을 단기 금융상품에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들에게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65%를 준다고 치면 하루에 0.01%인 거예요.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지급을 해줘요. 대신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자 소득세 요거는 제외하고 주고 CMA는 예금자 보호 상품은 아닙니다. 5천만 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MMF, CMA 뭐 이런 파킹형 통장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돈을 단기적으로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그냥 예적금에 넣어놓는 거 통장에 넣으면 한 푼도 안 들어오잖아요. 잠깐 옮기실 분들은 CMA, MMF 뭐 아니면 파킹형 통장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이제 머릿속에 두시는 것도 한 내 돈을 굴리는 인플레이션에서 지지 않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괜찮네요. 단기 자금을 예치할 만한 곳 CMA, MMF 그리고 파킹형 상품들.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나요? 딴 나라에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좀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강하다라는 얘기들도 지적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주식시장이 막 상승을 하는 와중에 전고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전에 갔던 고점을 전고점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해요. 주식시장에서는. 네. 근데 미국 시장도 지금 역사적인 최고점 부근에서 조금 조정을 받은 거고 일본도 역사적인 고점이고 대체적으로 지금 다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3,300은커녕 2,800도 회복을 못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네. 이건 한번 이유가 좀 공공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난히 국내 주식장을 떠나는 이유가 있냐 이거잖아요. 일단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기대 수익이라는 게 좋아야 되는데 이 기대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바꿔 말하면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게 제도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만으로 지금 쌓여 있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이 사실 되고 있었어요. 이 돈이 단기성 자금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CMA나 MMF나 파킹형 통장으로도 갔지만 미국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밸류업 정책이었는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지금 확보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얼마 전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상법 개정도 할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의지를 했는데 이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난항이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조만간에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당장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국내 주식을 그냥 떠난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줄어들면요, 결국에 이거 국가 경쟁력에도 저하되는 그럼요. 요인입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방안도 빨리 생각을 하고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장님도 좋은 의견 많이 좀 내주세요, 정부에. 제가 뭐 한다고 뭐 얼마나 되겠냐면은 그럼요.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응원합니다. 다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연금 그리고 또 국내 주식 시장이 자금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